반갑습니다. 공매아재입니다. 30년간 공매만 한 공매아재입니다. 요즘에 공매 물건 중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인을 대신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차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보이죠. 이러한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전입비를 이용해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물건을 낙찰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명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또 어떻게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했던 임차인들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험금을 받고 집을 비우고 이미 떠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진행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일반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곳들이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근거로 대신 대항력을 주장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그런 물건들이 나올 때 이러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찰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법적 다툼이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경매 투자를 권유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웠어요. 벌써 보증금을 받았죠. 그리고 임차한 집은 경매에 넘어갔거나 공매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날 전입했고 며칠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임차인의 정보를 대신해서 금융기관이 배당 요구를 하는 물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7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 3 제5항 제3조의 4 제1항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10개가 적혀 있어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그다음에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보험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도시보증공사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할 수가 있고 이들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대항력이 승계된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들은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권만 있으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준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받지 못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그냥 명도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믿기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조항으로만 따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던 금융기관들이 저가에 낙찰됨으로 인해서 우선 변제권만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차인처럼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소송에 많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법률대로만 하면 대항력이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죠. 아마도 소송의 승패는 법률 조항 한 문구,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여기에 대항력이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정 목적을 생각해 볼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보완도 돼야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매각했던 금융기관들은 현재는 보완책을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보완책을 사용하고 있냐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건데요. 등기소에 양 당사자가 함께 가야만 등기가 가능한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법원에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 명령서를 내려주고 그걸 들고 임차인이 등기소에 가면 임차권 등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집을 비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들이 보증금을 내어주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라고 하죠. 우선 변제권만으로 승계를 하게 되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배당해서 순위에 밀려서라든가 아니면 낙찰 금액이 낮아서 손실이 나는 경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말소 촉탁을 무기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죠.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그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는 거는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이용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모자란다. 그러면 아직 모두 변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낙찰자에게 모두 변제하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결국은 명도를 회피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매물건에도 최근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이 금융기관들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서 임차인들에게 임차권 등기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손실을 만회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물건을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항력이 있고 없고 간에 보증금 전액을 미리 반환해 주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이러한 보증회사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들에게 손실을 떠안긴다면 제도 자체가 무너질 거예요. 법에는 분명히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들은 대항력까지는 승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권리가 소멸된다. 소송에서 이겨줄게. 그러니 낙찰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규 문구 하나하나를 따져서 한다면 이길 수도 있겠죠. 법조문 하나하나를 따져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도록 그런 판결이 난다면 전체적인 주택임대차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리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조문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소송인 것 같고요.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에서는 갈릴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가면 법조문대로 판결이 날 확률이 있죠. 높아요. 아마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들이 질 확률도 있습니다. 꽤 높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손실을 입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굉장히 까다롭게 상품을 설계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은 반드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또 그런 가입들을 거절한다면 제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런 물건에는 입찰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추이를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입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그런 법정 다툼에 휘말릴 필요 없다. 그리고 장담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매 컨설팅에 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